2020년 10월 15일 새벽 3시 노량진 수산시장 7번 통로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나서 발견한 건 타다 남은 가게 구석 냉동고 안. 그 속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걸. 그날 밤 화재는 작았어요. 7번 통로 끝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불이었죠. 기름 묻은 행주가 가스불에 닿았대요. 새벽 4시쯤 진화됐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불에 탄 포장마차 옆 20년 된 오래된 건어물 가게가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 가게였습니다. 2008년부터 문이 닫혀 있던 곳이었죠. 임대료만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대요. 주인은 실종 상태였고요. 소방관들이 안전점검차 문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진열대, 녹슨 저울, 색바랜 달력은 2008년 4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에 낡은 냉동고가 있었어요. 오래돼서 작동도 안 하는, 그냥 창고처럼 쓰던 거였죠. 한 소방관이 냉동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미라가 된 상태였어요. 12년이란 시간. 냉동고 안에서 자연 건조된 거였죠. 신원 확인엔 시간이 걸렸어요. DNA 대조 결과 2008년 4월 실종 신고된 박순자 씨 맞았습니다. 당시 67세였던 할머니. 시장에서 40년을 일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수백 명이었죠. 그런 분이 실종됐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찾는 척만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사고사로 봤어요. 할머니가 냉동고에 들어갔다 갇힌 거라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냉동고 손잡이는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나왔을까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는 1968년부터 시작돼요. 22살 때 시집 왔어요. 남편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했죠. 작은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신혼집은 가게 2층이었어요. 다다미방 2칸,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은 복도 끝에 있었죠.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딸 낳고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물건 받아오고 손질하고 말리고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198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49이었죠. 장례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고3, 딸은 중3이었거든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단골 손님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냥 묵묵히 일했어요. 애들 대학 보냈어요.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고 딸은 선생님이 됐죠. 1990년대 시장이 잘 나갔어요. 할머니 가게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멸치, 북어, 오징어, 품질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단골들이 줄을 섰어요. 순자 할머니 물건은 눈 감고 사도 돼. 그게 시장 상인들 사이 소문이었죠. 2000년 들어서 아들이 결혼했어요. 손주도 생겼고 딸도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2층에 혼자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시지. 아들이 가끔 왔어요. 돈도 모았는데 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뭐해. 시장이 내 집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밤 9시까지 가게에 있었죠. 단골 손님들이 가족이었어요. 30년, 40년 온 사람들. 서로 안부 묻고 수다 떨고. 김 사장님 따님 시집 잘 갔어? 이 사장님 아드님 대학 붙었대? 다들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 애들 키운 거. 그래서 더 챙겨줬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2007년 가을. 시장에 소문이 돌았어요.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노량진 일대를 밀고 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건설사가 들어왔대요. 상인들은 술렁였어요. 보상금을 얼마나 줄까? 새 건물에 입점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걱정했어요. 나이 70인데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총무였어요. 최모 씨, 50대 남자였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보상금도 많이 받게 해드리고, 새 상가 입점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마워했어요. 그래, 젊은 사람이 알아서 해줘. 최 씨는 할머니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재개발 조합 가입 동의서예요. 할머니는 안경도 안 쓰고 휘리릭 읽어보고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2008년 2월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재개발 동의서가 아니었거든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를 2008년 3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받는 사람은 노량진 재개발조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어요. 은행 업무를 최 씨가 다 해줬거든요. 할머니는 장사나 하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4월 첫째 주,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저녁 6시쯤이었죠. 단골 김할머니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순자 씨, 어디 아파? 아니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이 안 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단골들이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네. 일주일째. 2층 집에도 불이 안 켜졌어요. 순자 씨 어디 간 거야? 열흘째.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못 봤어요?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2층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은 그대로였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있었고 안방 이불도 개켜져 있었죠. 엄마가 어디 갔어?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수소문했죠. CCTV도 확인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6시 할머니가 가게 문 닫고 나가는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없었죠. 자발적 실종 가능성.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계속 찾았어요. 전단지 돌리고, 방송에도 나가고,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 재개발은 진행됐어요.
상인들은 보상금 받고 떠났죠. 할머니 가게는 그대로였습니다. 문만 굳게 닫힌 채 2008년 말 재개발이 무산됐어요. 건설사가 부도났거든요. 상인들은 분통 터졌죠. 보상금 다 썼는데 어쩌라고. 시장은 그대로 남았어요. 하지만 상인 절반은 떠난 뒤였습니다. 할머니 가게도 그냥 방치됐어요. 2층 집은 아들이 정리했지만 1층 가게는 그대로 뒀죠. 임대료는 계속 나갔어요. 할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혹시 돌아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2010년, 2012년, 2015년.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4월 7일이면 시장에 와서 기다렸죠. 엄마가 돌아오실 거예요. 단골 손님들도 잊지 않았어요. 김할머니는 가끔 할머니 가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순자 씨, 어디 계세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2020년 10월, 화재가 나기 전까지 할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가게 안냉동고에 12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냉동고에서 발견된 유골, 박순자 할머니 맞았습니다. 부검 결과 나왔어요. 사인은 질식사, 냉동고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경찰은 사고사로 봤어요.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잠긴 것.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냉동고 문. 안에서도 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비상 레버가 있었거든요. 둘째, 할머니 손. 부검이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손톱 밑에 뭔가 있었어요. 세밀하게 조사했죠. 손톱 밑에서 나무 조각이 나왔어요. 냉동고 내부를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갔어요. 셋째, 냉동고 손잡이. 바깥쪽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흔적. 최근 것은 아니고 오래된 녹이었죠. 누군가 일부러 가둔 겁니다. 담당 형사 이모 씨, 50대 베테랑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12년 전 실종 사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옛날 파일을 꺼냈어요. 2008년 실종 신고, 당시 수사 기록, CCTV 확인했었죠. 할머니 마지막 모습, 4월 7일 저녁 6시. 그런데 그 뒤 영상이 이상했어요. 밤 9시쯤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30분 뒤 그 사람이 나왔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이 형사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했다. CCTV를 더 추적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못 봤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보였어요. 남자 50대 추정, 키 175cm 내외. 당시 시장 상인들 다시 조사했어요. 2008년 4월 7일 할머니 마지막 본 사람. 김할머니가 진술했습니다. 저녁 6시쯤 봤어요. 서둘러 어디 가시더라고요. 혼자였어요? 아니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누가 함께 있었어요. 누구였죠? 최 총무였던 것 같아요. 상인의 최 씨요. 이 형사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 씨를 찾았어요. 2008년 당시 시장 상인의 총무.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 한다고. 박순자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거예요. 최 씨는 당황했어요.
저는 몰라요. 4월 7일 저녁에 할머니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날이요? 최 씨가 더듬거렸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2년 전이잖아요. 이 형사가 CCTV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 아닙니까? 최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하는 동안 할머니 가게를 정밀 감식했어요. 불에 타버린 물건들 속에서 한 권의 수첩이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타버렸지만 안쪽 페이지는 남아 있었어요.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죠. 수첩은 박순자 할머니 거였어요. 필체 감정 결과 일치했습니다. 불에 타서 절반은 못 알아봤지만 남은 페이지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2008년 2월 15일 마이너스 500만 원. 2008년 3월 15일 마이너스 500만 원. 2008년 4월 15일 마이너스 500만 원 예정.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 총무에게 물어봐야 함. 왜 매달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재개발 조합비가 맞는지 확인. 이 형사는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떼었어요. 은행에 협조 요청했죠. 2008년 2월부터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수취인은 노량진 재개발조합.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조합이 실제하지 않았거든요. 허위 계좌입니다. 실제 돈이 간 곳은 최 씨 개인 계좌였어요.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1,500만 원. 그 뒤로도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4월 이후에도 5월, 6월, 7월 2008년 한 해 동안만 6천만 원.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돈이 나간 겁니다.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었거든요. 2015년까지 계속됐어요. 총 금액 4억 2천만 원. 이 형사는 최 씨를 다시 불렀어요. 설명해 보시죠. 왜 박순자 씨 통장에서 당신 계좌로 돈이 갔습니까? 최 씨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재개발 조합 운영비였어요. 무슨 조합요? 그 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최 씨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서명한 서류 있죠? 이 형사가 물었어요. 그게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어요. 재개발 동의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속인 겁니다. 최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가을, 건설사 직원이 최 씨를 찾아왔대요. 재개발 진행하려면 토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인들 설득 좀 해주세요. 대가로 얼마 드릴까요? 최 씨는 흔들렸어요. 상인 한 명당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쉬운 타깃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살고 자식들도 바빠서 신경 안 쓰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서류를 바꿔치기 했어요. 재개발 동의서라고 속이고 재산관리 위임장에 도장 찍게 했죠.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재개발 조합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최 씨가 관리하는 매달 500만 원씩 조합 운영비라며 빼돌렸어요. 할머니가 눈치챘습니다. 2008년 4월 초, 최 총무, 이거 뭐야? 통장 정리하다 알았어요. 왜 내 돈이 이렇게 나가? 최 씨는 당황했죠. 그건 재개발 준비금이에요. 무슨 준비금이 이렇게 많아? 할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나 그런 거 서명 안 했어. 증서 가져와.
최 씨는 다급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들통날 판이었죠. 4월 7일 저녁, 최 씨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일단 서류 확인하러 가시죠. 차 있어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따라갔어요. 아니,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최 씨 진술은 여기서 끊겼어요. 할머니를 어딘가 모시고 갔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변호사가 입을 막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CCTV. 최 씨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혼자. 이 형사는 확신했어요. 최 씨가 할머니를 가둔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죠.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법의학팀이 냉동고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내부에서 섬유 조각이 발견됐어요. 할머니가 입었던 옷감이었죠. 그리고 냉동고 바닥.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손톱으로 긁어 쓴 거였어요. 최, 이름을 쓰다 만 거였습니다. 증거 앞에서 최 씨는 무너졌어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일부 자백하기로 했죠. 할머니를 가게로 모셔왔어요.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려고요. 진짜 재개발 동의서를. 그런데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속였구나.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 부르면 끝이었거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다 설명할게요. 비켜. 전화할 거야. 할머니가 가게 전화기로 가려고 했어요. 최 씨가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돈 다 갚을게요. 안 돼. 당장 경찰 불러.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냉동고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최 씨가 울먹였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계세요. 할머니를 냉동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새끼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최 씨는 냉동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생각 좀 하겠습니다. 돈 마련할 시간만 주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열어. 숨이 막혀. 최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 뒤에 다 해결하고 열어드릴게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 씨가 다시 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냉동고로 갔죠.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죽은 거야? 패닉 상태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 부르면 자기가 감옥 가고, 그냥 두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최 씨는 냉동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자물쇠도 다시 채웠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갔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습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돈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자동이체로 최 씨는 그 돈을 썼죠. 빚 갚고, 차 사고, 집 사고, 12년 동안 4억을 넘게 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변호인은 항변했죠. 과실치사입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일주일이나 방치했어요. 그것도 냉동고에 가둔 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최모 씨,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최 씨는 무릎이 꺾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최 씨를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최 씨를 바라만 봤어요. 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판결 후 할머니 아들 김모 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12년 만에 장례였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들, 다들 울었어요. 순자 씨, 이렇게 계셨구나. 할머니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30년, 40년 장사하면서 멸치 사고 북어 사던 사람들. 할머니 물건은 늘 최고였어요. 정직하셨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김 씨는 말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돈 때문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혼자 두고 미안해요. 장례 후 김 씨는 어머니 가게를 정리했어요. 불에 탄 물건들, 녹슨 도구들 하나하나 치우면서 수십 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저울에 묻은 손때, 진열대 모서리 다른 자국, 계산대 서랍 안 낡은 사진들, 젊은 시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자식들 어릴 적 사진. 김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어요. 대신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죠. 가게 앞 벽에 할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패를 달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1941-2008 노량진 시장에서 40년. 시장 상인들이 동참했어요. 할머니 추모비를 세우기로 시장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시장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거기 할머니 이름도 새겨졌어요. 매년 4월 7일 시장 상인들이 모입니다. 헌화하고 묵념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나누죠. 순자 할머니 기억나? 멸치 손질 진짜 깔끔했지. 손님들 하나하나 다 챙기셨잖아. 우리보다 손님들 걱정 먼저 하시고 젊은 상인들도 배웁니다. 선배들한테서 듣는 할머니 이야기. 장사는 신용이야. 손님은 가족이고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 2021년 봄, 코로나로 시장이 어려웠을 때 상인들이 힘을 모았어요. 서로 돕고 버텼죠. 순자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끝까지 자리 지키셨을 거고 할머니 정신이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됐습니다. 최 씨는 감옥에서 매일 참회했어요. 할머니 사진을 받아 독방에 붙여놨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냉동고 안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 도와줘. 숨이 막혀. 깨어나면 온몸이 땀범벅이었죠.
교도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최 씨는 울며 기도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인간 쓰레기였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2028년 최 씨는 감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 잠깐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물었죠. 할 말씀 있으세요? 최 씨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최 씨 장례는 조촐했어요. 가족들도 오지 않았죠. 교도소 직원들만 배웅했습니다. 그의 무덤엔 비석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 묘소는 늘 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2024년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새벽 5시면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죠. 60년, 70년 세월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박순자 할머니도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큰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이었죠. 단골 손님 챙기고 웃으며 인사하고 오늘 멸치 좋은 거 들어왔어요. 북어 한 마리 드실래요? 작은 일상, 소박한 행복, 그게 할머니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탐욕이 그걸 앗아갔습니다. 돈 욕심에 눈먼 사람, 할머니를 속이고 죽음으로 내몰았죠. 12년 동안 냉동고 안에 홀로 남겨둔 채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묘소. 이제는 아들도 딸도 자주 와요. 손주들도 함께 옵니다. 할머니 다녀가요. 꽃을 놓고 풀을 뽑아주고 비석을 닦아줍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어요. 감사해요. 시장 입구 추모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봅니다. 이 시장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젊은 세대는 몰라요. 거기 새겨진 이름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압니다.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있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던 사람들. 박순자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런 삶. 노량진 시장은 오늘도 열립니다. 새벽 공기 속에 생선 비린내와 상인들 목소리. 어서 오세요. 오늘 물건 좋아요. 그 활기 속에 박순자 할머니도 계실 거예요. 어디선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이 사회를 지탱했어요. 부디 그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탐욕을 경계하세요.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의가 돈보다 귀한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 이제는 편히 쉬시길. 당신의 정직함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